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이런 그림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그림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이 그림은 지구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꽤 전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이 그림이 실렸었습니다. 지구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지구에 온실가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1950년대 이후에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소위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후 리스크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아니야? 맨날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호 필요하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ESG 기후 리스크가 이렇게 부상하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문이 될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IPCC에서 세계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국 간의 어떤 협력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국제기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강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기후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를 수가 있다.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이 나머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는 지구가 공멸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를 좀 열어보면요,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표면의 온도 변화인데 0년부터 기원 후부터 2020년까지 이 지표면의 온도 변화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1850년대부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1850년부터 2020년만을 따로 떼어 놓은 게 이 그래프고요. 이 1850년 이후에 지구 온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1950년 이후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온다. 다시 말하면 임계점에 이르른다라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임계점을 경고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어떤 대응이요? 랜드로버는 우리 2025년부터는 친환경차만 판매하겠다.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기차만 2025년부터 판매하겠다.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전기차만을 100% 공급하겠다 선언합니다. 비즈니스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탐색해 보면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사업인데,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태양광 더하기 ESS.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죠. 거대한 배터리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해서 각 기업이, 각 공장이, 각 대학이, 아니면 각 섬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전력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분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분산전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대응도 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여드렸던 태양광 더하기 ESS라는 이 하나의 모델을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후에 전기차가 더 늘어날 걸로 보세요? 그러면 향후에 경유차나 가솔린차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면 향후에 주유소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만큼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가 더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그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친환경 산업이 부상하고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대응들이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이 등장했죠. 근데 이 바이든의 여러 정책들, 그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을 한마디로 바이드노믹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기후변화 대응, 기후 리스크, 뭐 ESG 이 이야기 하다 말고 바이든 이야기냐? 여러분, 이 국제기구와 협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가 정권 동안 탈퇴한 국제기구나 조약들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이든이 재가입한 국제기구와 조약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요, 바이든이 취임되던 당일 행정명령에 사인합니다. 뭐라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그만큼 바이든은요, 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친환경 산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영역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아마도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이 전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2030년부터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전기차 아니면 볼 자동차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30년부터 신차 판매만큼은 전기차, 수소차 혹은 하이브리드카, 이런 친환경 자동차만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친환경 산업의 부상, 기후변화 대응, 이것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ESG가 급부상합니다. ESG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SG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ESG를 또 어떤 분은 MSG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MS의 일종인가? 아니죠. ESG는요, E 환경, 그리고 S 사회공헌, 나머지 G 윤리경영. 그동안의 기업들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세워왔죠. 경영 전략을 이행해왔죠.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해왔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기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윤 극대화였죠. 그런데 재무적 목표가 아닌 비재무적 목표, 환경보호 문제, 기후변화 대응, 사회 문제 해결, 윤리 경영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더군다나 소비자의 어떤 의식 수준이 크게 부상하고 각국 정부의 이런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비재무적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ESG를 외치지 않으면 아예 사회로부터 외면받는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다라는 것이죠. 실제 한 전자상거래 기업, 여러분 쿠팡 아시죠? 쿠팡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회 문제, 안전이라는 사회 문제를 외면했다. 이 기업이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순간 아예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다. 그런 사실을 알고 ESG를 중요한 경영 전략,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서 가져가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칠성사이다 보십시오. 페트병을 바꿉니다. 왜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ESG 행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데절트 39이라는 커피숍에서는 클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유저블 컵, 재사용이 가능한 컵에 커피를 담아서 주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여러 번 또 사용하죠.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증샷을 남기는 클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ESG 행보죠. 마스터카드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소비하고 결제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얼만큼 배출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탄소 중립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Z세대를 비롯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내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나부터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탄소 배출 10 했는데 탄소 저감 노력 10 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Plant trees. 다시 말하면 나무 심기 캠페인에 여러분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뭐 10원을 기부하든 100원을 기부하든 내가 오늘 발생시킨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를 나무 심기를 통해서 저감할 거야. 탄소 중립에 이를 거야 하는 소비자의 의식 수준을 일깨워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마스터카드는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열광받는다는 것이죠. 두산중공업의 사례는요, 폐플라스틱, 폐비닐, 굉장한 환경 문제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개질기를 도입했고요. 이걸 확대 보급하려 하고 있고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ESG 행보다. ESG는 단순한 어떤 비용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열광받는, 그런 칭찬받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그렇게 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강력한 충성도를 자아내는 그런 하나의 노력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ESG고 기후변화 대응에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ESG 하면 환경 말고 사회, 지배구조 이런 영역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